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모주 식 마사지맨 공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모주 기초 중에 기초, 수익은 어떻게 올리는 건가, 수익의 메커니즘에서 한번 알려보도록 할게요. 1번, 이제 2번, 3번, 4번 이 순서가 공모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공모주 투자 방법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쉽게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기관에서 그 공모주에 대한 수요 예측 이제 결과를 공고를 해요. 그러니까 기관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토인이 지금 한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오토인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토인 기업의 주식이 좋다 나쁘다 자기들끼리 판단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청약하고 말고 그거를 결과를 먼저 청약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발표를 해줍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청약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다 그럼 청약하는 거고,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았다 그러면 이제 청약 안 하는 거고, X 구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청약 마지막에서 이틀 뒤 정도 되면 이제 청약을 여러분이 10주 균등만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주만 배정이 되고 나머지 9주 같은 경우에는 배정이 안 됐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제 환불금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10주 청약할 때 100% 돈을 청약하는 게 아니라 50%만 청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5주 정도만. 그러니까 5주에서 한 주 뺀 4주 분량 환불금이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 또 묵히면 안 되겠죠? 바로 만약에 에이드 바이오텍 얘는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좀 ESG로 적정이 잦지만 뭐 괜찮은 기업이 있다. 그러면 바로 또 청약하는 겁니다. 이 자체로 여기서 이제 복리 효과로 나타나는 게 있죠. 돈을 쉬지 않고 굴리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만약 한 주 배정 받았다. 그러면 한 주 배정 받은 것은 이제 상장일이 한 일주일 뒤에 상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상장 당일날 보통 이제 공모주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합니다. 이제 상장 당일날 매도하면 이제 매도 대금이 여러분 주식시장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결제가 이틀 뒤에 되거든요. 영업일 기준으로. 그러면 21일이 금요일, D 플러스 1일이죠. D 플러스 2일 날 되니까.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영업일이 아니니까 제끼고, 그 다음에 D 플러스 2일인 24일 날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입금된 돈을 가지고 아셈스나 나로네트 또 사면은 그 자체로 또 이제 복리로 또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커니즘은 굉장히 간단해요. 돈을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계속 굴리는 겁니다. 돈을 절대 쉬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오토엔에서 수익을 보고, 오토엔 환불금으로 또 에드 바이오텍에서 수익을 보고, 또 오토엔 판 금액으로 아셈스 또 청약이 나가가지고 또 거기서 수익을 보면 1년 내내 그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사이클이고 1순환이에요. 이 순환을 1년 내내 하는 거죠, 여러분. 위 과정 반복을 통해 이제 복리 효과로 계속, 이런 복리란 말이 뭐 이렇게 점점 눈덩이 같이 커지는 이 효과인 걸 아시죠? 한 단계씩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스클레이머니까요. 뭐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 참고만 하시기 바랄게요. 먼저 첫 단계로 기관에서 수요 예측 결과를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장 주관사에서 이걸 취합을 해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기관 수요 예측 때 기관들 사이에 경쟁률이 얼마나 된가. 보통 이게 오토인 같은 경우는 1700이었는데 보통 이제 1500 이상을 좋은 상태다. 그러므로 청약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요. 기관은 여러분 일반은행 같은 개미 같은 경우는 청약 증거급이 50%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청약 증거급이 없어요. 그 대신 청약 기관 수요 예측 여기다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접수 해놓고, 만약에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접수해 놓은 대로 청약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페널티를 먹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률은 이것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대중이 없어요. 보통 뭐 낮은 곳은 0%인 경우도 있고, 높은 경우에는 뭐 30%인 경우도 있는데 뭐 보통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의무 보유 확약이 어떤 의미냐. 여기 보시면 15일 확약, 1개월 확약, 3개월 확약, 6개월 확약, 이 배정 주식을 받으면 15일 동안 팔지 않겠다고 확약을 하는 거예요. 1개월 확약은 1개월 동안이고 3개월 동안이면 3개월이고 뭐 그런 식으로 미확약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미확약은 상장 당일 팔 수 있는 물량입니다. 확약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약률이 높을수록 상장 당일 할 수 있는 물량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공급은 낮아지고 수요는 올라가서 상장일 주가 흐름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도 이런 확약을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확약을 한다는 것은 15일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한 달 뒤에 6개월 뒤 6개월 확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센데 거의 뭐 반년인데, 반년 후에 이 주가가 상당히 올랐을 것으로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약률이 높을수록 상당히 좋은 거겠죠. 유통 가능 물량인데요.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 이제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나는데 오토인 같은 경우는 30% 가까이 나왔죠. 이제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한 1년간 보호예수 걸어가지고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요 주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율적으로 신청해가지고 못 팔게 돼 있고, 이제 개미들이나
뭐 기관도 미묘하게 한 기관은 그날 바로 팔 수 있겠죠. 상장 당일날 유통 가능한 주식이 한 30%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낮을수록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결정된 바 있죠. 여러분 기관 수요 예측이 왜 중요하냐? 기관은 전문 투자자 그룹인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바탕으로 공모회사의 주식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투자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전문가들이죠, 여러분. 저희 같은 개미들은 이제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일단 청약을 하는데 이 기관 얘들은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그 회사에 만약 주당 공모가가 10,000원인데 뭐 한 30,000원 정도 예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수요가 높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가치를 아는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항상 오를 수는 없죠. 오히려 개미들이 오를 수도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들의 의견, 애널리스트, 기관의 의견은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기관 따라가지고 들어갈지, 뭐 기관 따라가지고 청약 안 할지, 그렇게 힌트를 얻는 겁니다. 청약 당일 경쟁률은 이제 공모 주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유튜버들께서 청약 경쟁률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려주세요. 이거 보고 청약을 꼭 하고 싶다. 이거 균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좋아요.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1.77주. 이게 뭔 의미냐면 균등 이제 최소 단위로 10주를 신청하거든요. 그러면은 10주 신청했을 때 2주 받을 확률이 77%고 한 주 받은 그런 확률이 32%고, 그리고 만약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받을 확률이 27%고 0주 받을 확률이 73%이니까 거의 뭐 0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신 같은 경우는 거의 2주라고 할 수 있겠고, 여러분 대신하고 미래에셋 어디에 청약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신에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례 같은 경우에는 비례 경쟁률은 이제 반대로 낮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비례하고 균등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대충 이제 균등 맞춰서 청약하시면 되겠어요. 비례 경쟁률은 딱 봐도 대신이 한 120 정도 되니까 가장 낮죠. 신한하고. 공마 유튜브 보고 청약 여부 결정하시면 되고, 기관 수요 예측 나온 거 보고 이제 제가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기관 수요 예측 결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것은 청약해도 좋다. 청약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청약 여부 결정하시고, 청약 1일차는 별로 경쟁률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2일차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1일차에 들어와 버리면 그만큼 청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묶이는 것이 되잖아요. 2일차에 하면 하루만큼 이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 의미도 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2일차 공모 주린이 등 많은 유튜버가 이제 실시간 경쟁률 방송하거든요. 방송 보고 경쟁률이 낮아가지고 균등, 비례 배정 주수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중고사로 청약하시면 되겠어요. 왜 두 개의 중고사 대신하고 신한 다 하는 건 안 되냐? 중복 청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 보고 가장 좋은 대로 하나만 이렇게 선택해 갖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 균등 수량은 높을수록 비례 경쟁률은 낮을수록 수량 확보가 영위하다. 수량은 많이 받을수록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환불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토인 같은 경우에 11일부터 12일까지 이제 청약했죠. 11일이 1차고 12일이 2일차고. 2일차에 돈 넣어가지고 보통 이틀 뒤에 이제 환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환불금을 받는 대로 그냥 통장에 넣어주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환불금은 묵히는 게 아닙니다. 저 만약 에드바이오텍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만약 좋은 기업이라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보통 이제 청약할 기업들은 표시해드리거든요. 검은색은 그다지 매력이 없는 기업. 빨간색으로 된 기업이 있으면 바로 환불금 거기다가 이제 다시 가가지고 또 청약하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막 쉴 틈 없이 굴러다니고 있죠, 지금. 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만약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입장이지만, 만약 대출 받았다, 마통 뚫었다, 그러면 수요일 날 마통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틀 뒤에 바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숨 쉴 틈 없이 벌써 돈이 굴리는 과정이 시작됐죠. 그러면 이제 남은 과정은 이제 상장일날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공모가 같은 경우 오토인이 5,300원인데 상장의 시초가는 공모가의 90%, 그러니까 공모가의 90% 5,300원에 90%면 한 4,800원 정도 되겠죠. 4,800원에서 2배인 1,600원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확률적으로 5,3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0% 이내인 4,800원에 결정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5,300원에서 1,600원, 거의 2배인 이 사이에 결정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물론 이 사이에 결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00%에서 1,600원에서 시작하면 원금의 2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소위 더블입니다. 이건 또 수익률이 100%고 원금의 2배가 되는 거죠. 이것까지도 좋아요. 근데 이제 시초가 1,600원에서 상한가를 가버렸다. 거기서 이제 1,600원에 결정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도 이제 주식 똑같이 다른 기업하고 똑같이 주식 시세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주식도 상한가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내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상장한 저는 주식도 똑같습니다. 1,600원에서 똑같이 그날 이제 플러스 30% 되면은 한 13,000, 14,000원 되는가요? 그리고 마이너스 만약 하한가 찍어버렸다. 더블에서 시작했는데 그러면 한 7천 얼마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똑같은 주식하고 이제 가면 되는 겁니다. 더블 시초가에서 소위 이제 30% 상한가 가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따상이죠. 여러분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가 이걸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만약 상한가 가버렸다. 그러면 따상 거기다가 또 상한가가 한 번 더 붙었다 해서 따상상. 뭐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도 상한가면 따상상. 이게 굉장히 이런 확률은 낮다. 근데 따상까지는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에요. 올해 초에 벌써 K옥션 한 번 나왔잖아요. 올해 시작한 지 벌써 1개월밖에 안 되는데 따상은 상당히 나오는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 공모가보다 미친 90%에서 만약 4,800원에 결정됐다. 그러면 상당히 인기가 안 좋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장중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크므로 어느 정도 털고 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매도 화면이에요. 보시면 8,500원 그날 이제 따불까지는 실패를 했죠. 1,600원이 따불인데 이제 8,500원에 이제 매수 잔량이 5,000주 쌓여가지고 한 이 정도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더블까지는 실패를 했는데 이러면은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흐름 파보다가 적당히 파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주는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그때그때 다르지만 상장일 9시부터 주식 시작이 9시가 시작되죠. 9시에 이제 시초가 딱 땡 치면 그때부터 10시 사이까지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요. 뭐 더블로 시작했는데 상한가 갔다가 다시 뚝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어느 정도 더블에서 이렇게 뚝 그냥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박을 수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랬죠. 거의 더블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낙하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이제 주가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가 권장이 되고, 이제 더블에서 한번 조금 팔고, 좀 올라갔을 때 좀 팔고, 가장 높을 때 좀 팔고, 그러면 가장 높은 가격에서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매도 가격을 형성을 하는 거죠. 만약 LG 같이 더블에서 바로 이제 급등직하해버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더블 걸렸을 때 한번 팔고, 뭐 중간에서 한번 팔고, 또 밑에서 이제 계속 내려갈 것 같으니까 또 한번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균 매도 단가는 이 정도로 이제 픽스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도 고려하셔야 되겠고, 물론 이 오토인 같은 경우에는 더블로 1,600원에 시작하지 못했어요. 보통 이제 그 당시에 한 8,500원 정도로 시초가를 형성했는데 이제 8,500원에 상한가가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따상은 아니었는데 상한가를 찍어버렸다. 그리고 이후 연일 3일간 상한가 행진을 해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은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막 배 아프거나 막 아까워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 적당한 수익률에 털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매도한다고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D+1 영업일 기준으로 D+2일 날 현금이 들어옵니다. 보시면 오토엔 상장일 날 여러분이 이제 시초가로 돈 팔았죠. 그러면 돈이 그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D+1일 그 다음 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일이 아니니까 빼겠죠. 그리고 24일이 D+2일이기 때문에 영업일 기준 24일 날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걸 또 묵히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바로 또 아셈스나 나로나 광운대에 또 괜찮은 기업 있으면 바로 청약하는 겁니다. 그걸로 또 청약하는 거예요. 따라서 환불금도 여러분 한번 청약한 바 있죠. 그걸로 한번 굴린 바 있죠. 그리고 주식 매도 대금도 이미 수익을 뭐 더블 얻었으면 그것도 수익 플러스 원금 플러스 수익금까지 해가지고 그걸 또 청약을 넣는 거니까 계속 돈을 굴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복리죠, 여러분.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제가 투자 설명서, 이제 기업들이 자기들이 이제 상장하려고 공모할 때 투자 설명서를 내놓거든요. 그 투자 설명서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고, 기관 수요 예측도 기관들이 판단할 때도 투자 설명서 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설명서 보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즐거우셨는가요? 공마와 함께하는 공모주식 엔채테크. 오늘은 공모주 기초 한번 공모 주린이 분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드렸고,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모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